자, 9명에 드디어 이제 손에 달려있게 됐어요. 그러네요. 예. 그 9명. 대략 우리가 지금 이미 최후 변론은 끝났고, 그죠? 예, 예. 언제 정도 선고가 예정이 될 것 같습니까? 뭐 12월 중순 또는 하순일 것 같은데 예. 지금 또 기일을 추정했거든요. 추정이라는 거는 정하지 않고 네. 어떤 사정을 보고 선고했다는 건데 아, 검토를 해보면서 좀 예, 나중에 예, 좀 시기를 저울질하겠다는 예. 건데 지금 문제는 그 이석기 의원의 대법원 판결이 예. 제 생각엔 아마 신영철 대법관님이 2월쯤에 퇴임하시니까 네. 1월 달에 판결이 나지 않을까. 이석기 의원. 예. 그럼 그거 연계시켜서 할 수도 있다면은 예. 1월 중순 이후도 가능하다. 예. 그렇지만 또 박한철 소장님이 오찬 회동에서 네. 올해를 넘기지 않겠다 그랬으니까 예. 이게 어떻게 될지 이게 그리고 또 판결이라는 게 있죠. 네. 그 재판부에서 어느 날짜를 정해 주더라도 또 이게 검토하고 서로 합의하다 보면 또 예. 충분히 넘길 수도 있어서 지금 전혀 오리무중입니다. 보면은 16만 7천 쪽이나 된다고 했으니까 좀 늦어질 수도 있고. 네. 그러나 대략 보면은 항상 헌재가 매월 넷째 목요일에 예, 선고를 했잖아요. 예, 결정 선고를. 예.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도 이제 일반적인 거는 그때 할 테니까 대략 한 주 정도 앞세워서 하면은 12월 18일 정도. 예. 그 정도로 지금 예상이 이게 되는 아마 거죠. 그 특별기일인데 우리가 말하는 정상적인 기일이야. 특별기일을 잡은 이유는 네. 아마 이 선거에 온 국민의 관심이 있고 예. 왜냐하면 또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그 촬영을 허용하지 않을까. 예. 그렇다면은 이게 일반 사건과 같이 하면 일반 사건의 그 결과도 전 국민에게 어떻게 또 될 수 있는 면이 있기 때문에 네. 요거 한 건만 예. 18일 할 가능성이 있고 네. 그렇다면 아주 긴 시간 동안 예. 결정문을 소장님이 낭독할 가능성이 있죠. 예. 자, 이두하 변호사. 네. 그 헌법재판소에서 네. 전체적으로 결정을 할 때 지금 9명인데 6명 이상만 찬성을 하게 되면은 정당 해산이 결정될 수 있죠. 예. 예. 지금 현재 대략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? 예, 제가 사실 예. 18대 국회의원을 할 때 법제사법위원회여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제가 하는 동안에 많이 교체가 되셔서 지금 현재 재판관들이 그때 당시 교체된 분들이 많아서요. 예. 인사청문회를 할 때 제가 청문위원이었던 분들이 많습니다. 아, 그래요? 예. 그래서 성향을 대강은 전 좀 알고 있다고 그냥 예. 다른 분들보다 조금은 더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. 예. 왜냐하면 인사청문회 청문위원을 하면 판결도 다 분석하고 여러 가지 자료를 모아서 그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되니까요. 예. 조금은 더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엔 여기 중도로 이 성향을 분석한 강일원 재판관의 경우에 이분은 제가 청문회를 하지 않았지만 예. 워낙 법원 행정처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제가 법제사법위원회에 있을 때도 많이 접촉을 해봤습니다만 과연 중도라고 볼 수 있을까? 오히려 성향은 보수적이신 분입니다. 제가 보기에는. 예. 그리고 지금 이정미 재판관이 주심이시죠. 근데 헌법재판소에서는 주심이라는 의미가 좀 없는 게 대법원과 달리 대법원은 소부에서 결정도 많이 하는데요. 예. 헌법재판소는 보통 전원 합의체로 결정을 합니다. 주심이 있다 하더라도. 근데 이정미 재판관이 이 사건의 주심이신데 그리고 유일한 여성 재판관이시죠. 근데 이정미 재판관은 전뭐 개인적으로도 아는 사이기도 하고 이제 인사청문회도 했었습니다. 근데 진보라고 보기에 조금 어렵지 않을까 저 정도. 이정미 주심 재판관 같은 경우에도. 예, 그러니까 뭐 여성의 문제라든가 뭐 어떤 판결에 있어서는 좀 진보적인 판결을 냈다고 해서 저렇게 분석을 하신 것 같은데 전반적인 법원에 있을 때 판결이라든가 개인적인 성향을 봤을 때 꼭 진보로 분류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예, 근데 그렇지만 이 부분은 사실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어떤 부담이 있냐면요. 이것을 헌법재판소에서 선거에 맡기지 않고 헌법재판소에서 정당 해산을 결정을 하는 데 대한 부담은 있으실 거여서 이 진보, 보수, 중도의 성향이 그대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정당 심판 해산을 할 때 찬성으로 연결되고 반대로 연결될지는 예. 좀 의문은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여상원 변호사. 예. 지금 여기저기서 예. 이건 완전히 추정입니다. 예. 대략 9명을 하면은 지금 성향은 이두하 변호사가 대략 어느 정도 제 정리를 개인적인 했었는데 견해입니다. 예. 결정은 8대1 정도 된다 뭐 이런 얘기 있습니다. 어떻게 그런 예, 얘기가 나왔습니까? 원래 그 이 재판이나 모든 게 예. 이 재판관의 어떤 개인적인 이념
소신에 따라서 결정되면 안 되는 게 원칙이죠. 네. 그런데 저희들이 재판하다 보면 그게 안 나타날 수가 없죠. 그건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1, 2, 3심 판결이 어떤 정치적인 문제 다 다른 경우 많지 않습니까? 예. 이것은 법관의 어떤 그 세계관이라든가 예. 이념적 지향이 나타난 결과죠. 화면에 보면은 이건 추정입니다. 대략 자 김희수 재판관을 제외한 나머지는 통진당 정당 해상에 찬성할 가능성이 높다. 어떻게 해서 저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? 예. 그러니까 이제 그 이분들이 어느 당에서 추천된 재판관이냐, 예. 그리고 어느 대법원장일 때 대통령일 때 임명된 분인가, 예. 그다음 뭐 판결을 했는데 진보적 판결을 얼마나 했느냐, 뭐 이런 걸 가지고 대략적으로 분류해 놓은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제 생각에는 아까 그 이두아 변호사님이 참 말씀 잘해 주셨는데 이 사건은 워낙 중대하고 진짜 뭐 대한민국 운명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국회의원 5명이 있는 정당을 없애는 네. 어떤 중차대한 결과를 낳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님들이 자기의 사상 이념에 따라서 결정하기엔 너무나 부담스러운 사건이고요. 예. 이게 나중에 그 어떤 역사에 남고 할 사건인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번에 헌법재판관님들이 가장 중요시한 것은 법리와 또 하나 네. 이 사건이 몰고 올 결과가 어떻든 간에 몰고 올 그 후폭풍도 네. 헌법재판관님은 어떤 1심 그 초임 판사가 아니거든요. 예. 진짜 그 한국의 운명을 그때 행정수도 재판이라든가 네, 노무현 대통령 탄핵 재판이라든가 한국의 운명을 가름할 수 있는 재판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예. 제 생각에는 이 판단에 있어서 법리가 가장 중요하지만 네. 이분들은 이 사건이 이쪽으로 했을 때 저쪽으로 했을 때 네. 나올 후폭풍을 반드시 감안할 것이다. 알겠습니다. 그렇게 생각됩니다. 자 이종혁 부원장님. 네. 지금 이 사건을 결국 결정하는 데 있어서 보면은 통진당이 대부분 그 일부 당원들이라고 했지만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들이 많았습니다. 네. 결국 국가보안법 이거의 존치 문제에 대해서 이 헌법재판관들이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이걸 보면은 상당히 유추를 할 수가 있어요. 네. 그 내용 어떻게 됩니까? 이 9명이 어떻게 서로 아까 조금 전에 헌법재판관들의 성향을 말씀하셨는데 예. 이 9분은 국보법이 존치돼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을 다 내신 분입니다. 폐지에 관한 의견은 한 분도 내신 분이 없습니다. 네. 헌법재판관이요. 7분은 그냥 그대로 존치돼야 된다. 아하. 현행대로. 그대로 그리고 이제 2분 정도가 조금 개정돼야 된다. 어허. 이런 류의 의견이었고 두 분이 어느 분인가요? 2분이 지금 제가 알고는 이정미, 강일원 2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. 개정이 돼야 된다. 예. 예. 그렇게 아, 돼 있고 그래서 네. 지금 현재 이 헌법재판관 이번에 9분의 이 국보법에 대한 이런 태도와 자세 이런 부분은 이 국보법이 존치돼야 된다라고 하는 데에 지금 다들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이. 예. 자, 잠깐만 간단하게. 간단하게. 예, 국보법은 사상의 자유에 관한 문제가 주로 그 처벌이나 그 규정이고요. 근데 제가 이번에 이 사건은 네. 과연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폭력으로 뒤엎느냐 안 없느냐 그 문제이기 때문에 예. 국보법에서 그 의견을 낸 거하고 이거는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. 예.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. 예. 그런데 예. 이번 통진당 같은 경우가 이게 예.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해하는 이런 그 문제이기 때문에 예. 그래서 헌법 8조에 정한 규정대로 정부가 대한민국 체제 수호와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현재 헌재에다가 지금 제소를 한 것이거든요. 예. 그렇기 때문에 이 예. 부분은 법리적 논쟁보다도 예. 국가 체제 수호에 과연 우리 자유민주적 이 질서, 대한민국 정부를 어떻게 지켜내느냐의 문제로 그런 관점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모두가 좀 바라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알겠습니다. 자.